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제9호 태풍 레끼마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10호 태풍까지 예견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태풍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시래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시래기 폭발 화재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폭발 사고도 조심해야겠지만 건강도 지키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CJ 헬로가 민선실기 1주년을 맞아 김종식 목포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목포시가 거둔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끼마까지 북상하고 있어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인지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큐슈 섬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레끼마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20km 부근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도를 키워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오전에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커져 8일에는 대만 북부에 상륙한 뒤 중국 본토 푸저우 쪽으로 진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일 오전 9시쯤 상하이 북부 지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해상을 따라서 계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진로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에 이어 10호 태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처럼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발생해 한반도 동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시일 내에 제10호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8호 태풍처럼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태풍까지 예상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 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11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3회 정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확인한 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모두 17건으로 올해 벌써 7건이나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의 주 원인은 과열과 과부하, 접촉 불량 등 관리 문제입니다.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두거나 오래된 실외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불이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8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두거나 실외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와 주변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실외기는 벽체와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실외기 주변에 발화이온 물품을 두거나 주변에서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농번기 밭일을 하다 보면 긴 시간 고온에 노출돼 위험한데요.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전북 고창군의 한 밭에서 80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민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할머니 체온은 42도로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4,500여 명, 사망자는 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컸는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전남은 지난해 온열 질환자 300여 명 가운데 44%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경로당과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을 살피고 얼음 스카프를 나눠주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농사철이라는 게 이제 시기가 있는 부분 지금 한참 익어가는 중이고 더울 때 좀 밭에 좀 안 나가시게 해달라. 마을 방송하고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할 때만 나가게 하고. 고령자의 경우 체내 수분이 적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탈수 증상을 겪기 쉽습니다. 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빨리 못 느낍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오고 이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올 때 벌써 이것은 열사병의 신호인 것으로 보고 빨리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찬물을 마시고 체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폭염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여름철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완도항 인근에서 여행객 2명이 익수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2시 20분쯤 완도항에서 47살 조모 씨와 52살 이모 씨 등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 씨는 주변 낚시객이 던진 구명환을 잡고 구조됐지만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완도군 노화읍 선업도에서 70대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선업도에 살고 있는 75살 김모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에 마을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해안가 인근에서 김 씨가 사용하는 유모차 등이 발견됐지만 미 귀가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마을 주민과 경비정, 해경 항공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은 음주 차량 충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일 밤 11시 55분쯤 순천시 해룡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가 진입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해 B씨와 동승자 3명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4%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운행 기록 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A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목포시가 거둔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들을 살펴볼 텐데요. 김종식 목포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목포시장 이끌어 오시면서 참 많은 성과들을 거두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목포가 참 그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느낌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좀 가장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비교 우위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엮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목포의 브랜드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낭만 항구 목포라고 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정해놓고
또 6월 달에 저희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맛을 선점하기 위해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했습니다. 또 이제 6월 달에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우시티 인증을 받았고요. 아무튼 금년 한 해는 우리 목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목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목포의 미래 발전 전략,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계획에 반영시키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해외에서 기쁜 소식을 또 직접 알려오셨는데 저도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국제 슬로우시티 인증, 이 목포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 목포가 이제 국내에서 16번째, 세계에서 253번째로 슬로우시티에 가입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슬로우시티로 이제 지정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문화도시가 있는 원도심, 그다음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외닥도 달리도 이 섬들이 지금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슬로우시티 철학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도시로 만들어 갈 건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잘 살려서 새로운 슬로우시티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볼 계획입니다. 이 목포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바로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며칠 전 해상 케이블카 개통일을 이제 9월 6일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통일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앞당겨진 건데 차질 없이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좀 연기가 돼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약간 로프에 약간 미세한 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로프 자체를 다시 외국에서 제작해서 싣고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우리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팀들이 와서 쭉 이제 안전검사를 하고 시운전을 해서 9월 6일 날 오후 2시에 역사적인 개통식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의 해상 케이블카인 만큼 철저하게 안전검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가 다 믿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갈 겁니다. 또 지난 또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들을 토대로 이 남은 임기를 또 목포 시정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목포는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 도시, 또 맛의 도시, 슬로우시티, 문화예술의 도시, 또 이제 해상 케이블카, 또 최근에 MOU 체결했던 대규모 투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1,000만 명 관광객들이 이제 목포를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목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남권의 관광 거점 도시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 목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목포의 기반 산업, 미래 전략 산업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가 수산식품 산업,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런 이 산업들을 통해서 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목포 경제를 살려나가겠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언론, 우리 목포 24만 시민들 함께 해서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이 계획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목포가 조금 더 젊어지고 또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런 저희들이 이 계획들이 잘 성취돼서 정말 우리 목포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고 이미 이렇게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위대한 목포 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과거의 3장 6대 도시의 옛 명성을 반드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 목포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목포의 맛과 멋, 그리고 가치를 널리 알려서 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만큼 이 앞으로의 시정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흑산도 성당이 문화재에 등록됐습니다. 신안 흑산성당은 신안군 흑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여서 종교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등록문화재 제759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흑산도는 1801년 신유박해를 당했던 정약전의 유배지였으며 이후 작은 성당이 들어서면서 천주교가 빠르게 전파됐고 1958년에 흑산성당이 완성됐습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가 전국 자활센터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에 지난 2년 사업 실적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흥지역은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장흥지역 자활센터는 지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0명과 6개 자활기업에서 3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는 평가 이래 7년 동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자활 참여자들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노력을 하였고 또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하반기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정부 예산 86억 원 등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39세 미만의 청년과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고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도 뽑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9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진도군이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에 포함된 반려동물 소유자로 발견된 지 10일 안팎의 유기동물은 물론 반려동물이 사망했어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 역시도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은 진돗개 테마파크에 위치한 진돗개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불법 증축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영암군은 불법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 내용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해 유료 관람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행사 기간 무료로 개방되는 시설은 사막도와 인접한 어린이 바다과학관과 원도심 근대역사관, 갓바위 주변에 위치한 각종 박물관들입니다. 섬의 날 기념식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사막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각종 어린이 체험시설과 요트 항해, 카누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